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언론인클럽에서 주관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강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토론회에 나선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먼저 제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를 꼽았습니다.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도우미를 통해 돌봄의 틈새를 꼼꼼히 메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 문제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내항을 휴양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해양 관광 또 문화 산업 이것이 연계된 종합적인 그런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돌봄 특별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자치구와 동단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동센터에 가서 한마디만 질문을 하면 바로 그 도움이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광역철도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먼저 이정미 후보는 GTX 비조기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조기 착공의 어떤 계획들이 다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2022년 상반기까지 첫 삽을 아직 못 뜨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인천시장이 돼서 GTX-B의 조기 착공을 서두르도록. 박남춘 인천시장은 GTX-D Y자 노선 추진과 제2경인선의 조기 착공을 최우선 철도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나타내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GTX-D Y자 노선 공약했다가 이게 지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빠져버렸어요. 제2경연선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지역 정치권과 우리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발 KTX를 유치한 장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TX-D Y자 노선 등 주요 철도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경인전철 지하화는 물론이고 제3 경인 순환철도 그리고 GTX-D Y자 노선, GTX-E 노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 오셔서 같이 공약이행 점검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내서 인천의 원활한 교통망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유정복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한 한중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 지적했고 허경영 씨가 와서 아이고 형님 할 그런 공약 그리고 뭐 본인은 그랜드 비전으로 구상 발표를 하셨는데 이학재 전 의원이 그랜드 허무맹랑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공약을 하시고 그런데 이거 취소하셨다면 주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당선되면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인데 그걸 갖고 어떤 생트집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신 거냐 아니면 공약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공약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저희 자유의사죠. 유정복 후보는 4년 전 제시한 박남춘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4년 전에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열겠다. 서해평화협력청 만들었습니까? 원도심 균형발전 이루었습니까? 인천에서 서울 가는 10분대 시대 개막했습니까? 박남춘 후보는 자기가 약속한 5대 공약을 거의 이행한 게 없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 최고 등급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데도 그저 공약 이행 평가 그거는요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내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민에게 약속한 서해평화협력 시대를 열겠다. 인천에서 서울 가는 10분대 시대를 열겠다. 전혀 이루지도 못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모욕하는 말씀 같아요. 전혀 모욕하지 않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김포시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통해 김포시장 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박우식 후보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뒤늦게 국민의힘을 탈당해 시장 후보에 출마한 무소속 이주성 후보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4명의 후보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김포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시민협의회는 16일 앞으로 현대화사업은 부천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 행정적 책임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광역화 시설과 단독 처리 대안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민선 8기 부천시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분야 교수와 시의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10여 개월 동안 29차례의 회의, 경기 하남과 평택 등 선진시설 견학 등의 활동을 거쳐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한 시민협의회 논의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화 기자, 광역화와 단독 처리, 사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시민협의회에서도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던, 그러니까 주민과 부천시의 갈등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20년 말부터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광역화와 또 단독 처리,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전체 회의,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위원회 등 모두 29차례 회의를 거친 시민협의회에서도 한 방향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다시 보면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부천시장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아래서 사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협의회는 소각시설 노후화와 또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등을 살펴볼 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그쳤습니다. 네,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시 원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어떤 결정권을 갖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별 진척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꾸어 말하면 결코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창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였다가 잠잠해졌는데 이에 당사자인 부천시와 인천시, 또 서울 강서구가 지방선거 이후로 이 논의를 잠시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현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업의 상방도 상당 부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양당 부천시장 후보인 조용익, 서영석 후보는 모두 현재 광역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조용익 민주당 후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도 이 기존의 이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철회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정화 기자였습니다. 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업성 판단이 우선이겠죠. 네, 내가 사는 지역의 사업성부터 살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2020년까지 집계한 인천시 주택은 모두 102만 9천여 가구. 이 중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5.8%였고 30년 이상 40년 미만 경과주택은 22.5%였습니다. 인천연구원은 2040년께 40년 이상 노후주택이 34%를 넘고 30년 이상 40년 미만 경과주택이 54%를 넘어설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인천주택의 90% 가까이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도, 행정도, 정치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지역사회는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 최근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자들까지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 판단이 우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비례율은 기존 노후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새로 짓는 주택 사업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비례율이란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익에서 모든 사업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 종전 자산 평가액보다 클 때 비례율이 100%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례율이 100% 밑이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3년간 토지주택거래 가격과 부동산 자료를 토대로 인천 원도심 지역의 비례율을 분석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부계동과 갈산동 원도심의 비례율이 각각 338%와 277%를 넘어 사업성이 높았고 부평동과 청천동은 100%를 밑돌았습니다. 계양구 원도심에서는 효성동이 172%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였고 계산동은 57.8%로 사업성이 부족했습니다. 인천에서 비례율이 높게 나온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 선악 연수 옥년동과 서구 가정동 등이었습니다.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100%를 크게 밑돌아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주택 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공공의 장기적인 주거환경 정책도 필요합니다. 원도심 정비 사업의 수익성은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공공은 지역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도심이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예고와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재개발, 재건축 관심은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업성을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다소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합니다. 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착기에 들어가기 충분하다 아니다 좀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우리의 유행 양상은 감소 추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하향 안정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높은 예방접종률과 자연 면역에 의하여 최고 수준의 면역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어도 충분히 안정적인 의료체제 유지와 유행 감소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철 이후에 국민 면역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변이주의 유행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는 다시 방역 통제를 고려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유행에 대비해서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예, 재유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행이 우리의 의료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병상 확보, 또 새로운 변이주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전장 유전체 분석 강화, 또 일상 의료체제 전환을 위한 원내 감염 관리의 강화, 건물들의 공조 시스템의 살균 과정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